배우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상대방이랑 어느 위치에 서 있었고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스타일로 대사했는지를 다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우측의 그림을 보면은 풀샷에서 여기서 롱샷이라고 얘기하면 롱샷에서 바스트샷으로 넘어갈 때 그 편집 포인트가 뭐냐면 편집 포인트 무슨 말인지 알죠? 어느 부분에서 딱 그 다음 화면에 넘어갈 것인가 이렇게 잡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집 포인트. 편집 포인트가 전화기를 드는 직전 직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롱샷에서는 전화기를 딱 짚는 거에서 컷 하는 거예요. 컷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전화기에 손을 잡는 순간 컷이 되고 그 다음에 바스트 샷에서 수화기를 받아들어서 자기 귀에 갖다 대는 거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동작을 기준점으로 편집을 해줄 때 편집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끊어졌다 다시 붙었다. 사실은 그렇죠. 다른 컷이 붙은 거죠. 이질적인 상황인데 이 동작을 매개로 연결시켜 놓으니까 그런 이질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죠. 움직임에 포인트 된다는 거 뭐 또 다른 경우도 많아요. 누가 가다 불러요. 충성아 그러면 어깨에다 손 갖다 댔어요. 그러면 그 본 사람이 두 개의 다른 컷이잖아요. 근데 이 부르면서 터치하는 이 손 이것을 매개체로 딱 연결시켜 주니까 다른 두 개의 컷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관객을. 그래서 이 컨티뉴이티 편집, 움직임 편집이 주로 이제 컷을 연결시켜주는 요소가 많이 되죠. 거의 뭐 8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요소는 이제 동기도 될 수 있고 정보도 될 수 있고 화면 구도, 아까 말씀드렸던 편집의 6가지 요소가 그대로 연기 편집에 다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64페이지에 화면 위치 편집.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설명이 돼요. 요 인물들이 이렇게 와이드, 익스트림, 롱샷 사이즈로 이렇게 있어요. 누군가의 발자국을 이렇게 추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타이트하게 이제 카메라가 30도 돌아갔네요. 카메라가 30도 돌아갔고 투샷, 2샷으로 이 발자국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 밑에 컷에서는 그 방향성은 유지되어 있죠. 그 발자국이랑 자기들의 발이 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발자국만 나오는데 여기서 편집의 매개체는 뭐냐면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위치가 그대로 지금 앞에 소개되었다라는 거. 그 두 가지가 이제 자연스러운 편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렵나요? 시간이 어렵지.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로 하기가 좀 어려워. 생각해보니까 화면을 보면서 계속 분석할게요. 앞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를 볼 때 편집의 관점에서 영화를 좀 다시 좀 보여주면 지금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하면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여전히 화면 위치 편집이죠. 67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여자가 총을 겨누고 누군가를 쏘려 하는 컷 다음에는 그 총알을 맞는 여인이 나와야 편집이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그 밑에 그림에 어떤 사회자가, MC가
아 이번에 어떤 마술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마술사가 이제 진짜 나는 보여줄 게 없는데 하면서 더더 떨고 있는 그 모습.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도 우측에 있는 인물, 좌측에 있는 인물, 우측에 있는 인물, 좌측에 있는 인물,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질문하면 대답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뭔가 궁금증을 제시하면 제시한 방향에서 뭔가가 튀어나오고, 이런 주고받음이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편집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시원이 눈도 시원한 눈 떠야 돼. 눈 떠야 된다. 형식 편집은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아무나 잘 구사하지는 못해요. 이 69페이지 보시면 구조대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건물 안에 사람들이 있죠. 그 위에 이제 천장에서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있어요. 프로펠러가 헬리콥터의 그 프로펠러로 바뀌죠. 이게 형식 편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보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미 촬영하기 전에 콘티 단계에서 이 편집이 있어야 돼. 이 편집을 고려해야 이 앵글이랑 이 위에 있는 프로펠러하고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컷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디졸브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너무 방향이 다른 데 있으면 약간 어색하거든. 센터에서 프로펠러가 돌고 있으면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도 센터에 와 있어야 돼. 그래야 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 잘 못하게 되죠. 바쁜. 그러나 이제 잘 만든 감독님들의 작품들에 보면 이런 형식 편집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영화가 퀄리티가 올라가죠. 그러면요, 이게 선풍기에서 꼭 이렇게 셀럽도 말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 회상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맞아. 그것도 형식 편집이야. 그러니까 현재에서 이 최동원 감독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범죄 재구성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경찰이 등장해요. 한국은행이 털렸거든. 그러니까 한국은행 이제 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경찰이 자 일로 오시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말이죠 하면서 화면이 일로 딱 펜 됐다가 다시 펜 넘어오잖아. 경찰이 사라져 있어. 강도들이 다시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이 사람 말이죠 하면서 여기까지는 자기가 설명해 주는 거였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실제가 되는 거야. 왜 이러서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형식 편집인 거예요. 그걸 되게 세련되게 만들어 놓은 거지. 바로 한 화면 안에서 이렇게 옮기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싹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상황이 끝나니까 다시 딱 펜이 넘어오는데 그럼 경찰이 또 서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게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게 되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는 우리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하랑이가 이제 케빈이가 목사님한테 옛날에 내가 아이들한테 두드려 맞은 거를 설명할 때 뭐 제가 뭐 밥을 먹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였어요. 하면서 이제 도시락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현재의 도시락처럼 보이는데 집중하세요. 도시락이 매개체가 되는 거지. 프로펠러처럼. 똑같이 찍어놓는 거야. 이때 현재 장면에서 찍었던 도시락의 그 앵글이랑 샷 사이즈,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아이들한테 막 두드려 맞을 때 그때 자기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도시락을 같은 샷 사이즈랑 앵글로 딱 맞춰 찍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그런 식으로 소품을 활용해가지고 앞에 얘기했던 그런 세련된 전환은 좀 우리 수준에서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소품을 이용해가지고 그 소품에 이제 뭐 손을 대고 맛있겠다 하면서 뺏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딱 넘어갔을 때 편집이 과거 회상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도 형식 편집을 써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세련되게 해봅시다.
몇 가지 설명하니까 이제 치는 다른 컨셉 편집까지 하고 여러분 질문 받고 끝내야 되겠어요.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컨셉 편집은 이 충성이가 한번 읽어볼래? 내가 줄쳐놓은 부분. 다이나믹 편집 또는 아이디어 편집이라고 불리는 컨셉 편집은 이름 그대로 심리적 차원의 편집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집으로 연결된 두 개의 쇼트를 결정한 다음에 이들을 연결할 위치가 정해지므로 컨셉 편집은 편집 기사의 마음속에 하나의 이야기를 담아놓는 형태의 편집이라고 할 수 있다. 컨셉 편집은 시간, 공간, 등장인물, 심지어는 이야기의 흐름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며 시간적 흐름의 단절을 갖지 않는 특징이 있다. 컨셉 편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관객에게 영화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적인 강조 및 추상적 개념의 창조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측에 화면에 보면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컷 넘어갔을 때 이제 그 옆에 사진은 이제 이분이 젊었을 때 뭐 가족 사진이겠죠. 이분이 젊었을 때 가족 사진이랑 그 다음에 오래된 그런 그 시계가 벽시계가 초침이 툭 가다가 탁 서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느낌을 주죠? 굉장히 뭔가 철학적인 여운을 주잖아요. 그죠? 아, 생명이 끝났구나. 또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 화면으로 많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컨셉 편집이라는 거죠. 이 밑에 화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이 한 줄 쪽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컨셉 편집을 통해서. 항법사가 조종사에게 비행기를 회항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컷은 동작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화면 위치도 아니고 이건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연결이 돼요. 왜 연결이 되냐? 그렇지 못하다. 이 비행기는 돌아올 수 없다. 그 정보를 주기 때문에 편집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컨셉 편집이고 많은 걸 설명해 줬어요. 한쪽적으로. 그 뒤에 부분들은 편집의 일반 원칙이에요. 실제 이제 편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들을 쭉 적어놓은 것들인데 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질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게 뭐 이렇게 설거지나 뭐 하다가 이렇게 접시를 탁 깨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막 그 사람이나 행동대만 액자 같은 게 깨지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액자가 깨지면 당한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던 상징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갑자기 이렇게 깨지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이러면 그것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어떤 주인공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사물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공이 계속 왕따를 당하고 또 삶의 의욕을 잃으면서 늘 애지중지하던 어떤 그런 뭐 인형이, 예를 들면 인형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맨날 닦아주고 맨날 쎄쎄쎄 해줬었는데 이 주인공이 굉장히 괴롭고 삶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느 날에는 그렇게 이쁘게 여기는 인형을 쓰레기통에 확 던지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설명되죠? 삶을 포기하는. 그렇지. 뭔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애지중지하던 소품을 갑자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 컷 하나만으로 많은 게 설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컨셉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여러분들의 시나리오가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썼던 시나리오에서는 바로 그런 섬세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관객을 끌어당기는데 매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그런 컨셉 편집을 적용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편집을 조금 더 프로펠러에서 프로펠러를 옮기는 어떤 그런 형식 편집을 써본다든지 그런 기법들을 적용하면 좀 더 영화에 대한 관객의 몰입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따가 수업 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좀 잘 만들어, 제가 보기에도 잘 만들어진 여러분 또래가 만든, 여러분보다 어리거나 여러분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만든 영화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는 뭔지, 우리가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야 이 15분이라는 러닝타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